안녕하세요, 깍시 인사드립니다. 오늘 사실 2편 영상을 만들까 안 만들까 하다가 댓글에 몇몇 분들의 성원이 있어서 영상을 계속 제작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1편이 조회수가 완전 폭망이라서 의욕이 좀 안 생기긴 했는데 일단 이렇게 1990년대 영상을 제작했고요. 혹시나 1편 영상을 안 보고 왔다면 1편 영상을 한번 보고 오는 게 스토리 전개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계속 2000년대, 그리고 2010년대, 그리고 마지막에 2020년대 전망까지 같이 영상을 계속 제작할 예정이고요. 사실 저 깍시는 시황 분석도 좋지만 주식시장의 역사를 이해하고 공부하는 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 1990년 그때 그 시절 주식시장 응답하라 1990년대 이렇게 제목을 꾸며봤고요. 뭐 여튼 여기까지 클릭하셔서 들어오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한번 풀 시청을 부탁드릴게요. 이 본격적으로 이야기 전개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영상에서 1980년대에 국내 증시가 어땠었는지, 그리고 그때 잘 나가던 종목은 뭐였는지 이 과거의 역사를 한번 확인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었어요. 이 대략 한 10배 정도 전체 종합지수가 상승을 했죠. 말이 지수가 10배지 이 개별 중소형 종목으로 보게 되면 아마 개별 종목은 50배 이상 상승한 종목이 꽤나 속출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주도 종목을 보게 되면 증권업종이 과연 탑이고 건설 그리고 경기 민감 소비재 종목들이 주도를 이룬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1998년 올림픽 이후에는 일본의 버블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붕괴되기 시작하고 한국 또한 이 주가의 천정을 형성하기 시작하는데요. 개미들의 투자 자금은 1998년 그리고 2000년대까지 약 2년이란 시간 동안 너도 나도 주식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하고요. 이는 마치 최근에 비트코인 강풍을 보듯이 주가는 아주 이 천정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상승은 영원할 수 없는 법, 1990년대에 들어서서 이 주가의 상승 흐름이 이렇게 꺾이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이번 편에서는 이 1990년대 이 장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과거의 시간여행을 좀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과거에 1989년도만 하더라도 국민의 절반 이상이 빚내서 투자할 만큼 강풍이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 사회생활을 하던 분들이라면 아마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 깍시는 참고로 이 1990년도 당시에 손가락 빨던 시절이라 기억은 못하기 때문에 이때 실제 경험담이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주부, 학생, 직장이 너나 할 것 없이 투자를 안 하면 바보 소리 듣던 시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이 높았던 만큼 그럼 골도 깊은 격, 이 주가는 1990년대 이 본격적으로 하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이런 폭락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한민국의 주식시장, 정부의 주도하에 약 이 4조 원의 이 증시 안전자금을 투입하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식시장은 계속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하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당시에 신용과 미수금으로 투자하던 사람은 상당히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 본격적으로 하락도 하기 전에 미수금은 1조 원을 돌파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자살자도 속출하게 되고요. 주가가 이렇게 폭락을 하는데 이를 막을 방법은 결국 막대한 돈을 투입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겠죠. 그래서 정부는 이 1992년 외국인의 직접 투자를 허용하게 됩니다. 이제 이때부터 이 IMF 당시까지 외국인 투자 한도를 지속 늘리게 돼요. 1992년도에 10%였던 게 1992년도 20%, 그리고 1997년도에는 55%까지, 그리고 IMF 당시까지는 이 한도를 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6년도에 이 주식 선물 시장 개장과 1997년도에는 주식 옵션 시장을 개장합니다. 아무튼 이때 당시에는 이런 흐름에도 불구하고 이 강력한 달러 약세 시기로 다시 한번 이렇게 신흥국 시장에 버블을 일으켜줍니다. 이렇듯 이 반토막 났던 주식시장은 다시금 전고점까지 강하게 회복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힘은 단연 달러 약세에 있습니다. 플라자 합의 이후 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달러 약세 국면에 이런 식으로 돌입하여 달러 지수가 80, 90에 계속 머물던 시기이고요. 연준 금리도 1989년부터 1993년까지 지속 하락하면서 달러 약세를 더 부추겼습니다. 그리고 1985년도부터 시작된 이 엔고는 멈출 줄 모르고 오히려 가속화되었고, 일본과 경제 품목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현대차, 그리고 그때 당시 지금의 LG인 금성전자, 이런 종목들도 엔고의 혜택을 보면서 이 크게 성장을 했고요. 그럼 이때 당시에 진짜 잘 나갔던 종목은 뭐였을까요? 뒷장에서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1993년과 1995년에 진짜로 잘 나갔던 종목은 뭐였을까? 1992년도에 우리나라 증시는 증시 개방을 했었다. 그래서 과거에 잘 나갔던 트로이카 업종도 뭐 상승을 하긴 했지만, 외국인은 저평가된 이 저 PBR 종목을 골라담기 시작했고요. 외국인이 들어오기 전만 해도 이 업종이 잘 나간다 싶으면 그 업종 위주로 우르르 이렇게 오르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 외국인이 1990년도 이후에 이 주식판에 뛰어들게 되면서 이 개별 기업의 이 저 PBR, 이 밸류에이션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 태강산업은 이 약 3년이란 시간 동안 약 14배가량 상승하면서 시장을 주도했었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저 열풍까지 불면서 BYC도 7배가량 상승을 합니다. 그때 당시 주도했던 업종들은 아래 이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 PBR 주도주, 저 주도주, 이런 업종들이 이때 당시에 이 강력하게 업종을 주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2년 동안에 이런 저퍼 업종의 단기 상승 국면에도 불구하고 1995년도 그리고 98년도에는 주식시장이 다시 하락기에 접어들고 외환위기가 다시 오기 시작합니다. 외국인은 어찌 그 흐름을 예견했는지 한국 증시를 점차 이렇게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그 이면에는 또 이 1995년도부터 시작된 달러 강세 국면, 국내 증시를 이끄는 주요 섹터인 반도체, 철강, 화학의 업종들의 가격이 하락이 시작되고 경상수지는 더 악화됩니다. 그리고 1995년도부터 이 건설사들의 부도가 시작되는데요. 이미 이때 부도가 진행될 때부터 전조 증상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1991년도 초에는 이 잘 나가던 대기업들, 한보철강, 산미, 한신공영, 진로, 대농과 같은 이런 업체들이 부도 처리되고요. 부도가 처리되니 당연히 돈을 못 받은 은행은 대출을 더 옥죄었으며 기업들의 자금난을 더 가중시키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외국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코스피의 이탈을 가속화시키는데요. 1997년 이제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됩니다. 역대급 위기의 서막이 이제 시작되는 셈이죠. 그래서 1998년도쯤 이 외환위기 지수가 277포인트까지 폭락을 하는데요. 환율은 이 800에 머물던 것이 2,500원 이상으로 초급등합니다. 게다가 시장금리는 30%까지 초급등하고요. 상장 기업 중에 20%가 파산되거나 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돼요. 그야말로 이 시기는 한국판 이 대공황의 시기였다고 말할 수 있고요. 매우 끔찍한 사태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외환위기의 원인으로는 이 전문가들의 의견도 좀 다양한데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이 경제 체력 대비 단기 외채를 너무 많이 허용했다는 것이고, 경상적자 누적과 외자 유출에 대한 대처가 미비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은행 빅5였던 조흥은행, 제일, 한일, 서울은행은 구조조정과 매각이 이루어졌고요. 지방은행의 대부분은 이 파산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영원할 것만 같았던 위기도 증시는 다시 회복 조짐을 보이는데요. 결국 이런 골이 깊으면 또 산이 높은 법. 1998년도 들어서 본격적으로 전국에 금모으기 운동이 펼쳐졌고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기도 합니다. 국가가 난에 처했을 때 대한민국의 저력을 어김없이 보여주었고요. 외환 보유고도 많이 회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또 미국발 IT 버블이 시작되는 국면이었고, 미국 증시가 밀레니엄 시대에 접어들수록 이 닷컴 버블이 가열되면서 이 IT 버블의 시기로 들어서요.
우선 이 IT 버블의 시기에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또 달러 강세의 국면, 이 달러 강세의 풍문을 봐야 하고요. 클린턴은 이 1995년도 달러 강세가 시작될 때 이 WTO를 출범했고 자유무역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달러 강세 시작은 미국 본토 버블을 유발하기 시작하고요. 당연히 그 선봉에는 나스닥이 중심이 되는 것이죠. 미국의 닷컴 버블 속에서 우리나라 또한 이런 기술주 장세로 이렇게 쭉쭉 흘러가는 흐름을 보이게 되고요. 그럼 이때 당시 주도했던 업종은 무엇일까? 이런 닷컴 버블 당시에 한국 증시 역사상 최대 버블을 기록한 종목이 출현하게 됩니다. 그 이름은 이 새로운 기술이고요. 새로운 기술의 주가는 6개월간 약 150배 급등의 장세를 실현하면서 주가는 불과 이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이 미친 듯이 올라가게 돼요. 이렇게 올라가게 될 때 개미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너나 할 거 없이 또 뛰어들게 되고요. 그 이후 주가는 언제 올랐냐는 듯이 50분의 1토막을 실현하게 되고, 이때 당시에 이런 벤처 기술주들의 버블과 함께 1990년대가 마무리되기 시작합니다. 닷컴 버블은 하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라 생각이 돼서 이 정도로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기로 할게요. 그래서 1990년대를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1990년대는 그야말로 이 변동성의 장세였다. 1990년대에서 1920년대는 이 지수가 이렇게 1000까지 올라가다가 이 반토막했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1992년대는 이 반토막하던 시기에 정부는 증시를 살리기 위해서 이 외국인에게 집착 투자를 허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1992년도와 95년도에 이 저PBR, 저퍼주 위주로 상승을 하기 시작하고요. 이 밸류에이션 가치주가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달러 약세와 함께 경기 민감 소비주도 덩달아 크게 상승하던 시기였고요. 이때 삼성전자, 금성, 그리고 현대차도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995년 이 클린턴의 이 WTO 출범과 함께 달러가 다시금 상승하기 시작하고요. 1995년, 98년 외환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상장 기업의 20%는 퇴출 혹은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요. 그리고 1998년 영원할 것만 같은 대한민국의 이런 외환위기도 다시금 회복을 하기 시작하고요. 이때는 달러 강세가 진행되는 시기였고 미국 본토의 유동성이 흡입되기 시작합니다. UK 닷컴 버블 형성이 되고 이는 국내의 기술주의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요. 1990년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엄청난 변동성의 1990년대였다. 그리고 달러 약세에서 달러 강세로 변화되던 시기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1990년도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2000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것이고요. 끝으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